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재료 분석을 할 거고, 그다음에 상승 종목 파악하고, 관심 종목으로 뽑았던 종목들 한번 보고, 마지막 이제 하루 명언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시황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이 크게 하락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7월 4일 날에 만들어졌던 박스권의 하단에 진입해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7월 달에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수가 상승을 했었지만, 최근 CPI 지수나 파월 의장 발언으로 인해서 이 금리 인상 공포감이 커지면서 다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22일 날 새벽 목요일 날 3시일 텐데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될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전까지는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막 큰 반등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빠진 게 많기 때문에 내일은 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남은 이틀 동안 금리 인상 전 이틀 동안 또 하락이거나 그냥 지금 지수 위치에서 보합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면서 이제 금리가 엄청 올라간다 하면서 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인데요. 만약 여기서 0.75%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이 지수 하락을 한 것이 이 구간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 구간이 결국 선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 뭐 진짜 1% 금리 인상이 나오면은 하락이 커지면서 박스권의 저점을 깰 가능성도 있지만, 0.75%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 박스권의 지수, 그러니까 박스권의 저점을 좀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박스권이 하단 구간이 있죠. 지금이 결국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닥이 일단 금리 인상 후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은 결국에는 여기가 쌍바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쌍바닥을 만든 뒤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계속 양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코스피랑 똑같이 이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고, 오늘 이제 환율이 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400원 근처에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한미 통화 수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미 통화 수합이 좀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은 좀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키워드로는 이제 양지사가 또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품절주로서 상승을 했고, 화천기계는 경영권 분쟁 소식의 상승, 성단글로벌은 중국 항공사와 우리나라 항공사가 한국 노선 증가로 중국 플랫폼 이용하는 걸로 이제 수혜를 좀 받아서 상승을 했고요. 제주은행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승했습니다. 폴라리스 우노도 이 글로벌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이만 환율 증가가 됐을 때 수혜를 받게 되어 상승을 했습니다. 소마제는 이제 여성 성병 검사 키트를 출시했고요. 태경 BK는 2차 전지에 필요한 코크스 시장 확대 소식의 상승, YTN은 최대 주주는 아니고 그냥 한국경제신문에서 지분 5%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했고, 구글재즈는 그래핀 증착 장치 특허 출원에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자율주행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이 2020년, 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양지사를 보면은 일단 품절주고요. 유통주식 수가 부족한 품절주라는 이유로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저는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건드리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 화천기계 이제 경영권 분쟁 소식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슈퍼개미로 알려진 김성진 대표 화천기계 지분 10% 이상을 사들인 뒤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일단 이슈 자체는 좋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 좋고요. 차트도 나쁘지가 않은데, 뭔가 이제 이 주식에서는 결국 이 세력이 존재를 하고, 세력이 결국엔 주가를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그런 과정을 작전이라고 하는, 어떤 종목이든지 다 그런 작전의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양지사, 와 진짜 이 품절주가 이렇게 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된 세력이 붙은 것 같고요. 일단 이 고점 구간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뭐 매매할 수도 없고 그냥 많이 올라갔구나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을, 여기 저항이었죠. 이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의미 있는 모습은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떨어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좀 해볼 거고, 아무튼 움직임 자체가 뭔가 좀 빨리빨리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뭐 이슈를 더 붙여가지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죠.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공사 한국 노선 증가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좀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청담글로벌 단독으로만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고, 한알령이 좀 풀리면서 이 화장품주가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도, 이게 아마 코로나 언택트가 끝나게 되면은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끝난다는 이슈가 한 번씩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같이 수혜를 받아서 화장품주랑 같이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차트만 잠깐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저항 구간은 존재를 한다. 이런 저항 구간 있죠. 여기 구간 결국에는 돌파를 좀 강하게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주은행은 이제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에 상승을 좀 했고요.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수익성 향상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건드리진 않을 거고, 이 금리 인상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재료 소멸,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든지 결국 재료 소멸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는 환율 증가로 수혜를 좀 받았고, 안경 렌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고, 가발용 원사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도 합니다. 이게 주로 품목이 글로벌 수출 품목들이 많은데, 환율이 증가하면서 쉽게 환율이 이제 1,300원일 때 10개, 한 개의 가격이, 품목 하나의 가격이 1,300원일 때 파는 것보다 1,400원일 때 팔게 수출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환율이 오른 만큼 매출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우노가 좀 수혜를 받았고요.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에는 한미 통화 수업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이 환율 자체도 좀 이 1,400원 구간이 뭐 여기서 더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좀 환율이 급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냥 상승한 이유를 잃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제주은행은 뭐 이런 특정 구간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강한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 나오기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틀 내에 더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는 저는 어차피 안 받지만 또 매매는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마젠 여성 성병 검사 키트 출시를 했고, 지금 역배열인 상황이고 좀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느낌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라 생각하고, 태경 BK가 2차 전지에 필요한 코커스 시장 확대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라고 하는데요. 태경 BK가 또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00% 증가하는 그런 소식에 꽤나 괜찮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5,500원이라는 가격이 좀 중요한, 선을 그었던 자리가 이 저항이었던 구간이고요.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을 갭으로 좀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일도 만약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켜주는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면은 여기를 지켜주는지, 혹은 여기 지지를 좀 받는 것 같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각자만의 이제 매매 관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누구는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거를 확인하고 여기서 사겠다, 아니면은 여기 더 떨어져가지고 이 지지를 받을 게 깨지면서 투매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매매 전략을 좀 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매출액 자체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기에는 나쁘지 않고요. YT의 최대 주주는 아니고 그냥 한국경제신문이 이제 지분을 5%까지 늘렸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인수에 대한 기대감은 좋아 보입니다. 차트는 일단 아직 위에 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요. 국일재지는 그냥 역배열이고 별로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TN이고요. 일단 이런 구간이 단기 고점 자리이긴 합니다. 이 고점 자리를 이제 넘어줄지, 이런 자리가 확실히 저항이었던 모습이 확 눈에 띄죠. 인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이 YTN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더라도 엄청 크게 상승이 많이 나오고 하는 모습보다는 그렇게 움직임이 좀,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국일재지 같은 경우는 120선도 못 뚫었고요. 오늘도 못 뚫은 상태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했던 종목은 셀피글로벌이 애플페이 관련주로 상승했는데, 애플페이 이슈가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하락을 했고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미래나노텍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크게 상승했는데 오늘 2차전지주들이 크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제 셀피글로벌 이제 단기간에 좀 애플페이 이슈랑 해갖고 좀 상승을 했던 것도 있는데, 일단 이게 애플페이 말고도 좀 하락할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나온 게 또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재무가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휴스틸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이제 고점 구간에서 일단 유상증자를 때려버렸습니다. 3자 배정이 주주 배정이요. 주주를 통해서 유상증자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고, 결국 시장에서 크게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2차 전지 해가지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눌리게 되는 건데, 이 눌릴 때 반등을 한번 노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상승 종목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등락률 300억 이상, 거래대금 300억 이상에서 등락률 이렇게 누르면은 상한가부터 해서 종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안 봤던 종목들 위주로 보면은, 일단 ST큐브는 정말 잘 갔네요. 여기서 거의 저점에서 잡았는데 한 14% 먹고 판 게 배 아플 정도로 잘 갑니다. 근데 일단 들고 있었으면은 살짝 언제 팔지 이런, 그러니까 빨리 팔고 싶을 생각이 많이 들었을 그런 종목이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상승을 좀 해줬구나, 이렇게만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일재지는 아까 봤던 것처럼 빼고, 코난 테크놀로지 그래도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며칠 전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시가 갭으로 띄워가지고 올려놓는 모습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신규 상장 주고요. 일단 이 종목은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위에서 버티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바닥이 두 개 만들어지는지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차라리 아까 봤던 이런 이 전 고점 자리를 깨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브리봇은 오늘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장중에 있었는데 또 상승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이런 고점 구간을 좀 넘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서 매매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 대주산업은 이제 그 식량 사료 관련된 이슈인데 국내 사료 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소식에 또 상승이 나왔고요. 대화제약이 제가 어제 이 종목 어차피 그 중국에서 이거 뭐 삼상이었고 그렇게 크게 갈 이슈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강했나 봅니다. 난 그렇게 보고 한일단조는 여기를 못 넘었으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코리아나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중국과 저런 노선 이런 이슈로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화장품주가 많이 빠진 상황이라 그냥 단기적인 저런 이슈로도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플라스틱은 뭐 생분해 플라스틱 이런 걸로도 좀 상승이 나와주는 것 같은데 일단 높은 구간이니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이 여기가 좀 이틀 동안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 120선을 지지를 받고 양봉이 나와준 모습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눌림을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얘도 이제 어차피 우리 관심 종목이 있을 거긴 하니까 관심 종목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들요.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 이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4일 동안 양봉이 나와서 크게 상승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앞에 있는 이 하락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일 뿐이다 생각합니다. 뭐 이슈가 더 크면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120선을 넘지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더라도 120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를 좀 해주시고, 데모는 떨어지면은 이제 잡아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위에서 좀 상승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떨어지기를 좀 기대해보고요. 전쟁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든 이제 뭐 슬슬 또 시간이 지나니까 끝나가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재건주는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푸른저축은행은 이런 저항 구간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제 또 여기서 양봉이 나왔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주는 이제 저는 어차피 안 받지만 또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여기 120선을 확실하게 넘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단기 박스권을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조금 한 거는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천천히 갈 것 같아서 매수를 안 하는 거지. 그래도 나쁜 종목은 아니다. 서울 옥션 이런 전고점의 고점 구간 이게 돌파하는지 볼 거고, 그래도 움직임을 보면은 야금야금 이 120선을 이제 올려놓는 이 120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언제 이제 크게 막 변동성 있게 상승을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력의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손절 잡고 매수하기에는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코리아 SE는 뭐 계속 잘 가는 그런 구간이고 매수를 어차피 못했으니까 그냥 놔주고요. 포시에스 같은 경우도 이런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하니까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거는 위에서 올려놓고 떨어뜨렸다는 게 많겠죠.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상승 종목은 이렇게 좀 보고, 가온칩스도 이슈를 좀 만들어놨다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뭐 유럽의 ARM 인수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이제 상승을 좀 했지만 다시 좀 하락을 하고요. 그래도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구간 자체는 좀 낮은 구간에 속해 있다. 손절 잡고 매매는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관심 종목을 뽑았던 종목들 좀 볼 건데, 하나씩 보면은 태영 로직스가 이제 여기 이 구간에서 이 박스권 내에 어차피 아직 진입을 해 있고 손절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직 손절가를 깨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가격적으로는 이제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완전히 이제 버티는 모습까지는 안 나왔고요. 그냥 이게 만약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이런 저점 구간을 깨지만 않다면은 지금 어차피 분할로 매수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지수 반등 시기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당일에 매수해서 바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을 이제 분할로 잡고 손절로만 잡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 부담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데모가 상승을 하면서 얘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얘도 이렇게 해서 4등선 그었을 때 이런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이 되니까요. 또 밑에 120선이 깔려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제 매수하기에는 나쁜 그런 종목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루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구간까지 좀 더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좋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그리고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크게 이런 그동안에 돌파를 못했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나 이런 저점 구간을 손절로 잡을 건데 120선이 서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결국에는 120선이 좀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잘 안 깰 수도 있습니다. 손절가를.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고요. 유일 로보틱스는 얘도 이게 똑같이 4등분선 그어서 매매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자리 또 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자리 손절가 잡고 한번 매매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앞에서 이 박스권의 정고점을 넘어주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하락에서 굳이 이 하락이 나오면서 더 크게 하락이 나올 거였으면은 이렇게 주가를 한번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히림이고요. 히림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종목이고 이 종목도 여기 밑에가 120선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손절가가. 그것도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결국에는 오늘은 이제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 거래대금 상위 보면은 이제 등락률을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미래나노텍이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금양, 뭐 강원에너지 세비캠, KPF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시기에 현금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겠죠. 일단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구간이죠. 결국에는 또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에는 나쁜 자리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싸졌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이제 관심 종목까지는 이렇게 좀 보고 이제 하루 명언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 얘기까지는 아니고 나쁜 인연 그건 또 다른 기회라는 제목이고요. 인생에 해로운 사람을 보내주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 큰 한 걸음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살면서 꼭 주위에 괴롭히는 사람은 꼭 한 명씩 있는데 학교나 회사나 가게 등 나쁜 인연도 결국에는 인연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출근하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을 하는데 이직을 하고 나니 이전 회사보다 월급이 높고 만족감이 높아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는데 만약 여기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 나쁜 인연이 없었다고 하면은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나쁜 인연도 지나고 보면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인연 때문에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미래에 성공한 자신이 내려준 시련이라 생각한다면 이겨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